사고기 오른쪽 엔진에서 불꽃이 튀고 곧바로 하얀 연기가 이어지는 모습. 조류 충돌 순간으로 주목돼 왔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왼쪽 엔진에 맞춰보겠습니다. 화면을 정밀 분석해보면 불꽃이 미세하지만 분명히 보입니다. 오른쪽과 크기만 다를 뿐 색깔과 퍼짐이 거의 동일합니다. 몇 마리가 오른쪽 엔진으로 좀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 중에 뭐 일부는 동체를 또 텄을 것이고 한두 마리가 그러면은 왼쪽 엔진에 들어갔을 것이다. KBS는 현직 조종사와 전문가 2명에게 영상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왼쪽 엔진도 조류가 충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엔진 출력이 전부 상실됐는지 일부 상실됐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양쪽 엔진 모두 완전히 꺼졌다면 사실상 조종은 불가능해집니다. 자동차 운전하다가 엔진을 꺼버리면 운전대 스티어링이 반 바퀴 돌다가 서버립니다. 굳습니다. 그것이 유압입니다. 비행기도 그거랑 비슷합니다. 조종관이 한번 멈추기 시작하면 수동 조작도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10분, 15분 만에 굳어지는 걸 확인했고 선회 자체가 안 됩니다. 두 사람 힘으로도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해봤는데. 복행 과정에서 비정상 항적이 확인된 것도 양쪽 엔진의 동시 고장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양쪽 엔진에서 불꽃이 튀었을 즈음 비행 고도는 450피트까지 낮아졌다 625피트까지 급상승합니다. 175피트, 약 50m 끌어올린 겁니다. 재착륙을 위해 고도를 높인 거로 보입니다. 이제 올라가다가 아마도 뭔가 기체 이상이 있기 때문에 관제탑하고 협의해서 완전히 복행해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긴급하게 짧은 쪽으로. 이후 계획은 뭐였을까? KBS가 확보한 무안공항 접근 매뉴얼입니다. 공항 접근 각도, 고도는 물론 재접근 경로까지 항공당국이 상세히 정해둔 일종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활주로에 착륙하는 경로가 미리 설정돼 있고 사고기처럼 착륙에 실패하면 자세를 다시 잡기 위한 홀딩 픽스, 임시 대기 항역도 정해뒀습니다. 무안공항의 대기 항역명은 구플라. 고도를 5,000피트까지 올리고 310도 방향으로 8.3마일을 더 이동하라고 정해뒀습니다. 사고기는 이 매뉴얼대로 홀딩 픽스에 들어가려 고도 상승을 시도했지만 엔진이 말을 안 들었던 거로 보입니다. 구플라라는 지역에서 5,000피트에서 홀딩을 해라. 그런 의미예요. 고라운드를 해서 이제 올렸는데 이제 어떤 이유인가에 의해서 고도 확보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니. 고도를 못 높이면서 홀딩 픽스 진입은 좌절됐고 결국 동체 착륙으로 내몰렸던 거로 보입니다. 아무리 숙련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조류 충돌과 엔진 이상, 홀딩 픽스 진입 실패까지 급박했던 순간은 비정상 항적으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마치 세발 자전거처럼 비행기의 이착륙을 돕는 3개의 바퀴, 랜딩 기어입니다. 착륙할 때 펴져 기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속도를 낮춥니다. 사고 여객기에선 3개 모두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불꽃이 튀는 게 육안으로도 보인 오른쪽 엔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먼저 제기됩니다. 하지만 한쪽 엔진이 꺼지더라도 남은 엔진 하나로도 랜딩 기어를 내리는 유압 장치는 작동이 가능합니다. 엔진 고장과 랜딩 기어 미작동을 꼭 연결지어 볼 수는 없다고 정부도 선을 그었습니다. 엔진 고장 부분하고 랜딩 기어 고장 부분하고 그게 상호 연동돼 가지고 고장되는 경우는 없는데 유압 장치마저 문제가 생겼다면 비상시 압력을 공급하는 추갑기를 쓸 수 있지만 이것도 작동하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전기 신호가 아예 먹통이 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수동 장치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을 활용해 랜딩 기어를 떨어뜨리는 수동 장치는 작동까지 30초가량 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여유가 없었거나 혹은 그것을 했는데도 시스템 고장으로 내려오지 않았거나 두 가지를 다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3중이나 되는 장치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찰나의 사고에 대처할 시간마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기계적 결함이 있었는지가 향후 조사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